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경리에 대하여 이난구 2. 1969년 그녀의 대표적인 대하소설 토지를 집필하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1994년까지 무려 25년 동안 써냈다. 사반세기에 이르는 시간 동안 세상 일과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한 채 집필에만 몰두했으며 일부를 쓰던 중 암선고를 받고 수술까지 하는 등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소설 토지는 한국 문학사에서 가장 긴 호흡을 자랑하는 본격 대하 장편 소설이다. 동학 농민혁명에서 광복까지의 바람 많던 한국 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한반도와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를 무대로 삼아 펼쳐진 작가의 상상력은 소설을 넘어 한민족의 방대한 역사 기록으로 남는다. 이 작품은 한국 문학의 기념비적인 작품이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영어, 일본어, 그의 딸 김영준 저항시인 김지아와 결혼하였다. 토지를 집필하던 중 김지아가 사형선고를 받는 등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딸이 결혼을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지아는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가 1975년 2월 15일 밤 9시 40분께 형 집행정지로 풀려났는데 김훈의 수필 중 1975년 2월 15일의 박경리라는 제목으로 김지아 시인이 풀려났던 그날 추운 겨울바람 속에서 생후 10개월 된 손자를 안고 업고 나와 택시를 대절해 놓고 사이를 기다리던 박경리의 모습을 목격하고 이를 글로 담아낸 소품이 있다. 하지만 김지아는 교도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미리 준비해온 차를 타고 가버려 길이 엇갈렸다고. 김지아가 석방된 2월 15일은 백기환 시인도 함께 석방되었는데 교도소에서 백기환이 6년 전에 국민투표법 위반으로 벌금 10만원형을 선고받은 전가가 있는데 그걸 납부하지 않으면 석방할 수 없다고 하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벌금 모금을 하는 와중에 교도소 정문 앞 광장까지 와서 만원짜리 몇 장을 꺼내서 옆에 있던 대학생에게 학생 이 돈을 좀 보태시오라며 준 다음 대제로 온 택시를 타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2003년 토지에 이어지는 해방 이후의 배경으로 한 소설 나비와 청산가자를 연재하기 시작했으나 미안으로 남기고 말았다. 2007년 폐암이 발견되어 고령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2008년 뇌조절 중 정세까지 나타나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 2008년 5월 5일 사망하였다. 묘소는 통영시 산양읍에 있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당시 현직 대통령인 이명박이 아산병원 빈소로 찾아가 분양을 하면서 금관 문화훈장을 직접 주소했다. 뒤이어 전직 대통령과 사회 각 분야의 명망가들이 줄줄이 분양했고 갓을 싼 노인부터 젊은 대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추모의 물결이 이어졌다. 생전 작가와 아무 면식이 없던 시민과 애독자들이 분향소를 찾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는 모습이었다. 5월 8일 서울 아산병원 영결식장 장례위원장을 맡은 소설가 박원선은 조사를 다문다문 읽어내려가다가 끝부분에 이르러 끝내 울먹임을 감추지 못했다. 영결식 후 노제가 열린 원주의 거리마다에는 건조의 플래카드가 걸렸고 통영에는 어린 학생에서 졸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시민이 몰려나왔다. 원주에서의 노제를 포함해 발인부터 안장까지 영구는 무려 6차례의 행사와 제사를 치러야 했다. 박경리는 1965년부터 정릉동 골짜기의 집에 머물렀다. 1980년 사이 김지아의 옥보라지를 위해 서울을 떠나 원주시 당구동에 정착해서 토지 4, 5부를 집필하고 탈구했는데 그때 박경리가 살던 집은 박경리 문학공원이 되었으며 그 집이 택지개발지에 들어가게 되자 1998년 흥읍면 매지리의 해촌마을로 이사하였다. 보상금과 또 토지공사의 기부금을 합쳐 토지문학관을 세웠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와 가까워 석좌교수로 강의를 오기도 했다. 사후 미래캠퍼스 내 정송관 인문대학
예술대학 건물 옆에는 박경리 동상과 시비가 세워져 있고 청성관 내부에는 북카페토지라는 공간이 생겼다. 북카페 안에는 박경리의 유품 일부도 전시되어 있다. 4호인 2011년 한국 최초의 세계문학상인 박경리 문학상이 지정되었으며 의례 수상자인 최인훈을 시작으로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러시아, 메를린 로빈슨 미국, 베른하르트 슐링크 독일, 아모스 오저 이스라엘, 엉구기와 티옹오 케냐 등이 수상했다.